403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시트 탭은 int, int 열어주세요. (403페이지) 했나요? 자, int는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하여 값을 구하는 함수인데 뭐 자주 쓰이는 함수는 아니라서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도 많이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D2에다가 저희 풀어볼게요.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하나예요. 숫자. 내림하고 싶은 숫자. 자, 는 할게요. 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몸무게랑 키를 이용해서 BMI 값을 구할 거래요. 이 BMI를 구하는 식이 몸무게에서 나누기 키 곱하기 키래. 공식이 BMI를 구하는 공식이 몸무게에서 나누기 키 곱하기 키를 해주면 BMI 값이 나온대요. 자, 그럼 여기 D2에다가 클릭을 하고 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몸무게 B2 클릭할게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나누기는 슬래시예요. 나누기 슬래시 했어요. 자, 그리고 키가 여기 C2에 있죠? 네. C를 클릭하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곱하기는 별입니다. 별 넣어주고 별 오른쪽 끝에 보면 있어요. 숫자 6개 무어져 있는데 보면 있으십니다. 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키 C2 다시 클릭. 키가 C2에 써져 있잖아요. C2 다시 클릭.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 BMI의 값이 73.3이 나오네요. 맞아요? 네. 자, 근데 문제를 보면 무조건 정수로만 나왔으면 좋겠대요. 무조건.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int 함수예요. 자, 이번에는 int 함수를 이용해서 무조건 정수로만 나오게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 옆에 셀에다가 는 해줍니다. 뭘 하나 잘못 썼나봐. 나왔어요. 잘했어. 네. 이에다가 자, 이 2에다가 는 해줄게요. 했나요? 네. 그 다음에 int 넣어줬어요? 네. 자, 그 다음에 int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하나라 그랬죠. 숫자가 들어가는데 이때 이거를 숫자를 계산식으로 그냥 넣어도 돼요. 여기에 썼던 것처럼. 저희는 몸무게 나누기 키 곱하기 키 할 거예요. 몸무게 어디 셀에 써져 있어요? B2에 써져 있죠. 그래서 B를 클릭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슬래시 오른쪽 끝에 보면 다 있어요, 선생님 참고로.
그 다음에 나누기 했으니까 키 나눠야죠. C2 클릭. C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또 나누기. 아니 곱하기. 키보드에 다 있어요, 선생님 참고로. 그 다음에 다시 키 나눌 거죠. 그래서 키를 C를 다시 클릭.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인트를 씌웠냐 안 씌웠냐의 차이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눌러주면 얼마 나와요? 인트는 무조건 정수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음처럼 소수점을 버리고 73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동 채우기를 해보면 나머지도 다 계산이 돼요. 요거 클릭하고 채우기 핸들에다 올려놓고 마우스 포인터가 검정색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면 그때 드래그. 어떻게 다 계산돼서 나오나요? 네. 요런 게 인트 함수. 어렵지 않죠? 네. 자, 넘어갑시다. 자, 아래쪽에 모드. 요거는 안 나오니까 하지 맙시다. 네.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프로덕트. 자, 프로덕트가 한국어로 곱하기거든요. 곱셈. 그래서 지금 이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판매 수량과 단가를 곱한 값을 넣는데 역시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교재 404페이지입니다. 썸 프로덕트에 들어갈게요. 썸 프로덕트 넘어왔나요? 자, 썸 프로덕트가 아까 곱하는 거였잖아요. 썸이 더한다는 뜻이죠. 썸 프로덕트는 곱하고 더하는 함수입니다. 말 그대로. 열별로 열을 서로 더하고 열을 행별로 더하고 행별로 곱하고 더하는 함수. 자, 그래서 안에서 들어가는 인수가 배열 1, 배열 2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 이렇게 봅시다. 열 1, 열 2, 열 3 요거는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참고로 계속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0원 이렇게 표가 그려져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다 곱하는 거예요. 100과 5를 곱하고 100과 2를 곱하고 행별로 곱해요. 그럼 여기에 결과값 나오겠죠. 여기서는 는 5배 2배 는 4배 는 7배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다 싹 더하는 거야. 이 구한 결과값을 싹 더해주는 함수가 썸 프로덕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시험 문제 나오면. 자,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자, 썸 프로덕트 함수 선택하셨나요? 인수 시트. 자, 그럼 G2에다가 클릭하고요. 했나요? 자, 는 하고
sum product 불러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sum product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열 범위. 첫 번째 열 어디부터 어디까지여야 되죠? C부터 C4까지 맞아요. 거기를 범위 잡아줄게요.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인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콤마 찍어주시고 했나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열은 D부터 D4까지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눌러주면 각각의 총합이 계산돼서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데 썸 프로덕트 프로덕트가 아니고 썸 프로덕트에서 해야 되는데 일단 들어갔어요. 가로 닫으면서 공짜 하나 더 들어갔어. 놔두세요. ESC 누르는 거예요. 아래 썸 프로덕트 넘어가자 그랬는데 안 넘어가셔서 그래요. 식을 엿다 쓰고 있네. 그래서 그거 값이 다르니까 그러지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저장하고 끄시고요. 자, 교재 페이지는 405페이지입니다. 404페이지. 제가 또 함수 보내드릴 거거든요. 이번엔 그걸로 엽시다. 통계 문제. 그거 닫으시고요. 저장하고 끄세요. 교재 페이지 404페이지. 지금 통계라고 해서 보냈거든요. 교재 404페이지입니다. 피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혹시 핑크 함수를 배워볼게요. 랭크 EQ. 교재 페이지 404페이지 피셨나요? 네. 자, 계속 순위를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랭크 EQ라는 함수가 다 있었나 봐요. 그죠? 아, 배웠었나 봐요. 이거 봐. 응. 자, 무슨 함수예요? 순위를 구하는 함수. 랭크 자체가 순위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위를 구하는 함수인데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공식. 첫 번째,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숫자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비교 대상 범위 들어가고요.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가 내림 혹은 오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내림일 경우에는 몇이? 숫자 1이. 오름일 경우에는 0이. 반대로 누가 1이라 그랬어? 누가 1이라 그랬어? 깜짝 놀랐네 나 지금. 내림일 경우에는 0이, 오름일 경우에는 1이 입력이 됩니다. 1 외에는 다 돼요. 오름일 경우에. 됐나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랭크 EQ를 사용할 때. 비교 대상 범위가 변동하면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뭘 넣어줘요? 절대 참조를 넣어줘요, 항상. 안 넣어도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는 자동 채우기를 안 하면 안 넣어도 되긴 합니다. 해도 될까요? 자, G2에다가 손민정님의 순위를 구하고 싶대요. G2에다가 손민정님의 순위를 구하고 싶대요. 자, 는하고 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랭크 EQ RA 써줄게요. 했나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서 세 번째 랭크 EQ 나오죠? 그거 더블 클릭. 랭크 EQ 있고 랭크 AVG 있고 그냥 랭크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꼭 그냥 랭크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랭크 EQ가 나오기 때문에 꼭 랭크 EQ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차이점은 그거예요. 같은 순위가 나왔을 때 그걸 평균값으로 표시할 거냐 안 할 거냐의 차이. 랭크 EQ로 선택을 하게 되면 무조건 하위 수준. 1등이 만약에 두 명이다면 둘 다 2등으로 표시를 해요. 어쨌든 자, 랭크 EQ 불러줬나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자, 그럼 여기 G2에다가는 누구의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손민정님의 순위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손민정님의 점수가 필요하겠죠. 근데 간혹 이렇게 점수가 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글씨가 이런 식으로 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여기에다 클릭을 할 수가 없어. 커서만 이렇게 옮겨질 뿐이지.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셀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셀 클릭했어요? F3을 클릭을 해요. F3도 안 나와요? 응, 상관없어. 아래쪽에 있는 셀 클릭했죠? 그 다음에 방향키를 이용해서 올려줘요. 이렇게. 응. 방향키로 셀 이동이 돼요. 그래서 F2가 나오게 선택을 해줘요. 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인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뭐 찍어줘요? 콤마. 했나요?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나의 등수를 알려면 다른 사람들의 등수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여기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들어가서 총점 전체를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냥 끝내면 안 되고 키보드에서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넣어줍니다. 절대 참조 넣었나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인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콤마. 시험 점수는 아무래도 큰 게 1등이죠? 0 써주고 가로 닫아줍니다. 됐어요? 선생님 이거 손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손으로 다 써줘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엔터 눌러주면 이렇게 뒤에 2라고 나와요. 그런가요? 네. 자,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1등, 2등, 3등이 구해지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게 순위 함수. 응? 점수마다 다 가려져. 아니 가려지더라도 상관없어. 안 되면 그냥 손으로 F2를 쓰세요. 그래도 돼요. 자, 넘어갑시다. 맥스 민. 교재 405페이지입니다. 하지마. 함수 하지마. 이거 안 해도 풀 거 엄청 많아. 네. 아니 평소 있지만 몰랐어. 나도. 우리는 쉬운 거만 쉽게 하고. 갖다 놔. 이제 시험 문제 풀면 머리 깨져. 우리 신랑이 다른 건 몰라도 엑셀을 꼭 배워라 그러더만. 응. 아니 쓰. 이런 거 쓰려고 배우는 건데. 사람 많이 네, 이거 해보려면 본인이 문제를 내서 풀어봐야 돼요. 원하는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릴 수 있어야 함수를 풀 수가 있어요. 아까 보셨죠? 순위 if 함수 구하는 거 그렇게. 자, 그러면은 맥스랑 민. 맥스가 무슨 뜻일까요? 최대값. 그러면 반대로 민은 뭐예요? 최소값. 맥스는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 민은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하는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똑같아요. 썸이랑도 똑같습니다. 뭐가 들어가냐?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범위, 민은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범위가 들어가요. 요거밖에 안 들어갑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 C5에다가 이 사람은 ITQ 한글 중에 가장 높은 총점을 구하고 싶대요. 아니군요. 다시 문제 풀어볼게요. 자, C5에다가 가장 높은 총점을 구하겠대요. 자, 그럼 우리 결과값은 어디예요? 총점 중에 가장 큰 수가 들어갔으면 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 C5에다가 클릭하고 는 조건은 저기 막 움직이는 데가 뭐 풀는. ESC 누르세요. ESC 누르세요. ESC. 그 다음에 맥스 MA 써주세요. MA 써주세요. 썼어요? 네. 그럼 맥스 나오죠, 선생님? 네. 그 다음에 요 맥스를 더블 클릭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하나밖에 안 들어간다 그랬죠? 범위.
자, 우리는 총점에 대한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F2부터 F4까지 드래그 해주세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가로를 닫고 엔터. 그럼 얼마 나와요? 270이 결과값으로 구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 5에다가 클릭할게요, 선생님. 이 5에 클릭. 되셨어요? 자, 이번에는 총점 중에 가장 낮은 수를 구할 거래요. 는하고 민 불러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총점 중에 가장 낮은 수를 찾는 거잖아요. 총점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F2에서 F4까지. F2에서부터 F4까지죠? 다음 범위를 잡아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하면 다음처럼 205라고 돼서 결과값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가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라지 스몰 해봅시다. 아래쪽에 라지 스몰 탭 클릭할게요. 시험 문제는 맥스 민보다는 요게 더 훨씬 잘 나와요. 이 라지멜이요? 네, 라지랑 스몰이 비슷한 함수인데 살짝 달라요. 라지는 K번째로 큰 값을 찾아주는 거고요. 그럼 스몰은 뭐겠어요? 작은 거. K번째로 작은 값을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라지와 스몰이 똑같아요.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범위, 두 번째로 들어간 인수는 K번째. K번째란 뜻이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100, 200, 50, 40, 80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표를 그렸다 라고 했을 때 범위는 당연히 여기겠죠? 여기에 2라고 내가 썼다. 그러면 범위 내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범위 내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이 100이죠. 그래서 결과값이 100이 구해집니다. 요런 함수가 라지 함수. 한 번 더 해볼게요. 나는 범위 내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을 찾겠다. 그럼 여기 범위가 여기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그래서 결과값이 얼마 나와요? 80이 나오는 함수가 라지예요. 자, 이때 문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지 않고 간혹 가다가 최대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나와요. 원래 근데 우리 최대값 함수 뭐였어요? 맥스였죠. 그럼 맥스로 구해야 되잖아. 근데 IQ 시험 문제는 정해진 함수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지로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라지를 이용해서 최대값으로 찾아줘야 돼요. 그 문제에서 그게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정해줘야 함수 써야 되는 거. 자, 그러면 라지를 이용해서 최대값을 구할까 하면 몇 번째 값을 구해야 최대값이에요? 최대값은 첫 번째. 그렇지. 여기에 첫 번째 값을 넣으면 최대값이 구해지는 거야. 그럼 결과값 얼마 나와요? 200이 나와요. 자, 그러면 스몰. 자, 그럼 결과값 이건 얼마 나올까요? 40. 제일 작은 범위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수. 50. 그렇죠. 40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50이니까 결과값이 50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함수가 스몰 함수. 오케이? 너무 재밌죠? 별로 안 재밌어요. 자, C5에다가
두 번째로 높은 총점을 구해볼 거예요. C5에다가 두 번째로 높은 총점. 찾았어요? 자, 는하고 무슨 함수 써야 돼요? 그래서 LA 써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어레이의 첫 번째, 라지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범위. 우리는 뭐에 대한 총점? 아니, 뭐에 대해서? 총점에 대해서. 네. 두 번째로 높은 걸 찾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범위 F2부터 F4까지 드래그.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인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콤마. 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몇 번째로 큰 값을 찾아줄 거냐? 몇 번째로 큰 값 찾겠대요? 두 번째로 큰 값을 찾겠대요. 그래서 2. 그 다음에 가로를 닫아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가로를 닫았다. 엔터를 하면 얼마 나와요? 240점. 자, 이 5에다가 첫 번째로 낮은 총점 구해볼 거예요. 이 5에다가 첫 번째로 낮은 총점 구해볼 거예요. 는하고 자, 스몰 써야 돼요? 라지 써야 돼요? 스몰 써야 되죠? 스몰하고 가로 열어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범위. 우리는 총점에 대해서 가장 낮은 범위를 낮은 수를 찾아주는 거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F2부터 F4까지. 그 다음에 다음 인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콤마 몇 번째로 작은 거? 1로 첫 번째로 작은 거. 그리고 엔터. 제 엔터. 자, 그럼 얼마 나와요, 결과가? 205가 나와요. 됐나요? 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함수 카운트 if 해봅시다. 함수 엄청 많죠? 아니, 오늘 이거 다 끝내야 돼. 원리까지요? 네? 날짜 시간 3주까지? 오늘 미디언까지는 끝낼게. 지금 요거 시트 열려 있는 것까지 끝내고 시간 남은 뭐 문제도 하나 풀어볼 거야. 시간 잘 가요. 지금 30분째야. 자, 그럼 카운트 if 해봅시다. 아까 썸 if랑 비슷해요. 그러면 이 카운트 if는 뭐일 것 같아요? 조건 계산. 조건 네. 개수가 카운트가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카운트가 수 세는 거잖아요. 몇 개인지. 그래서 카운트 if가 붙으면 조건의 개수를 세는 함수예요. 카운트 if가 무슨 함수라고? 개수를 세는 함수. 자, 그래서 안에 들어간 인수는 아까 배웠던 sum if와 비슷합니다. 첫 번째 뭐가 들어갈까요? 조건을 찾을 범위가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 조건이 들어가요. 오케이? 더할 거나 뭐 나누거나 할 건 없어서 이렇게 카운트 if가만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조금 양아치. 이 시험 문제가 좀 양아친 게 에버리지 if라는 게 있어요. 조건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시험 문제를 그렇게 호락호락 내지 않아. 에버리지 if로 계산하면 되는 거를 카운트 if와 sum if를 나누는 함수가 나누는 문제로 나옵니다. 평균을 구하는 게 총합에서 왜 나누지 마. 총합에서 더한 개수를 나누면
평균이 구해지거든요. 그래서 SUMIF에서 COUNT IF를 나누어서 평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썰리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카운트 음, 해가지고 이어서. COUNT IF만 내지 않아. 얘네들이 COUNT IF만 딱 이렇게 COUNT IF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친절하지 않아. 섞어서. 친절한 거는 딱 두 문제. 딱 두 문제만 친절하고 나머지는 다른 거와 나오는데? 6문제가 나오는데 딱 두 문제만 친절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함수와 합쳐서 쓰는 문제로 나옵니다. 아 너무 즐겁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총점이 240점 이상인 학생 수. 아니야 그냥 해. 자 총점이 240점 이상인 학생의 수. 자 여기가 총점이죠. 네. 여기에서 240점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인지 세고 싶대요. 자 그래서 는하고 COUNT IF 불러줍니다. 저는 함수할 때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카운트 어디 가서 는하고 COU 써야 나와요. 써야지 그럼. 친절하게 써드려야지. 계산은 얘가 해주는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지 않아요? 계산 선생님들이 안 하잖아요. 얘가 해줘요 얘가. 그 정도 써드려야 돼. 자 그 다음에 레인지.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범위입니다. 조건을 찾을 범위. 우리 뭐에 대해서 조건이죠? 총점이죠. 그래서 총점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F2에서 F4까지 드래그.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 콤마 찍어주시고요. 일단 콤마 먼저 찍으셔야 됩니다. 참고로 콤마 찍었어요 다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을 써야 되죠. 네. 조건이 뭐죠 선생님 문제? 240 이상이 240 이상이 조건이죠. 네. 이때 이상을 쓰려면 크거나 같다를 써야 되잖아요. 이 크거나 같다를 글자로 본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러니까 함수가. 그래서 뭐부터? 큰 따옴표부터. 큰 따옴표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도 했나요? 자, 그리고 240. 그 다음 큰 따옴표 닫아줍니다. 240도 글자로 보는 거야? 네, 240도 글자로 봐요. 그래서 큰 따옴표를 뒤에다 해줘야 돼요. 이게 조금 헷갈려요, 선생님. 240 숫자잖아요. 우린 당연히 여기에서 닫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근데 또 함수가 들어가거나 셀 주소가 들어가는 경우는 또 밖에서 닫아. 그 큰 따옴표를 부등호만 해야 돼. 자, 그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이렇게 일단 외워봅시다. 자,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이게 잘 안 외워지시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올 때는 무조건 조건에다가 큰 따옴표 씌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거 요점 정리한 거 없어요? 이게 요점 정리야 선생님. 따로 이렇게 이것만한 요점 정리 없어. 근데 이걸 무슨 뜻이에요? 이거요? 지금 저 405 405페이지 언니. 다 나와 있어. 그 교재 그대로야 지금 선생님. 다른 거 보지 마요. 근데 너무 많아서 막 헷갈려. 선생님 아직 멀었어. 이 문제가 다 나와요. 뭐가 나올지 몰라. 요점 정리? 이게 지금 최소한으로 나온 문제. 시험 책에 나와 있는 게 함수가 정말 최소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유 커피만 나와. 아우.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별 막 그려져 있죠, 선생님. 별이 있는 것들은 맨날 나오는 함수들이에요. 별
자주 있는 것들은 아, 이제 별 많은 것도 별이 많으시면 많을수록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 안 나오는 거. 그치, 이건 맨날 나온다는 얘기야. 어떤 게? 썬 프로덕트가? 선생님 선물 때 네. 애플트 이용해서 풀어도 무방은 하실 건데 제가 안 푸는 이유는 나중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요. 저도 그거 쓰는 거 좋아해요. 작업 삼 그것은 헷갈리기가 조금 그래. 칸을 이렇게 칸에다가 딱 어. 나눠지니까. 저도 아는데 그렇게 안 쓰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걸 쓰면 더 헷갈려서 그래. 그거 겁나 들락날락거려야 돼요. 그거 함수 2개 합쳐져 있으면. 지금 선생님 이거 하나씩밖에 안 해보잖아. 시험 문제가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요. 함수 2~3개씩 이렇게 겹쳐서 써야 돼요. 뭘 집안하게 생각. 너무 즐겁죠? 자, 합시다. 너무 즐거운데 얘가 졸려요. 아직 하나 더 해야 돼. 이 어려운 걸 자, 에버리지. 에버리지. 자, 에버리지 무슨 함수예요? 평균을 구하는 함수죠? 네. 이건 다 아시죠? 썸이랑 똑같습니다. 자, 는하고 에버리지 AV 버금갑다. 자, 그 다음에 에버리지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열었나요? 자, 그 다음에 에버리지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하나예요. 평균을 구할 범위. 우리 손민정님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C부터 E까지죠. 이렇게 드래그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지금 가로 닫아주는 것도 원래 안 닫아도 되지만 일부러 닫아주는 걸로 습관에 들이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근데 이게 더 간단하긴 하네. 저도 들락날락 하는 거 좋아해. 그 위에 칸 나눠져 있으니까. 그거는 뭐 큰 따옴표도 다 자동으로 입혀주고 그러잖아요. 장단점이 있긴 한데.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에서 해주면 되겠죠? 자동 채우기 해줄게요. 그럼 각각의 평균값 계산 되나요? 했나요? 자, 처음에도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하는 거죠? 네, 해야 돼요. 하는 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쉬는 시간 갖고 나머지 함수 2개 남은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